안녕하십니까? 조합장 후보 김은희입니다. 임원에 출마하는 임원 후보자들과 함께 우리 재건축 사업에 관련된 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견해와 향후 조합 운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영상을 통하여 조합원 여러분들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토론의 주제는 시공사 가계약 부분과 상가 조합원 관련 사항, 사업 진행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합원님들께서는 오늘 토론회를 보시고 이번 임원 선출 총회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오늘 토론회에 참여하신 후보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 후보 기호 1번 김현석 후보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깨끗한 조합, 공정한 조합, 감사 후보 기호 1번 김현석입니다. 이사 후보 기호 2번 이병철 후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합원 재산을 소중히 여기는 이사 후보 기호 2번 이병철입니다. 이사 후보 기호 5번 엄주용 후보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 후보 기호 5번 엄주용입니다. 빠르고 바른 재건축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사 후보 기호 8번 김준현 후보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 후보 기호 8번 김준현입니다. 분담금 없는 재건축 꼭 이뤄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사 후보 16번 이혁준 후보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 후보 기호 16번 이혁준입니다. 발로 뛰는 집행부, 의사소통의 핫라인이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사 후보 기호 20번 이명철 후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 후보 20번 이명철입니다. 여러분의 손발이 되어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사 후보 기호 22번 박재범 후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22번 이사 후보 박재범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위해 소중한 한 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 후보 기호 5번 신단식 후보자와 이사 후보 기호 17번 김기태 후보자는 개인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조합장 후보 기호 3번 김은희 다시 인사드립니다. 그럼 현안별로 한 분 한 분의 후보자들의 견해와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시공사 가계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계약 체결 여부는 조합장 후보 기호 3번 김은희 제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 가계약은 빠른 진행보다는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 협의를 한 후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결정한 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계약을 서두르는 것보다는 정비 계획 변경을 빨리 진행해서 마무리 짓고 현재 조합 설립 인가의 조건부 승인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가계약을 빨리 체결한다고 해도 당장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 승인 후 관리 처분 단계에서 본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까지를 최소한으로 단축시키겠습니다. 즉, 시공사는 선정된 것이기에 계약 조건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분양 시점, 즉 골든타임 및 확정 분양가에 대해서 이사 후보인 엄주용님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 후보 엄주용입니다. 분양 시점 및 확정 분양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가의 경우 계약서에 평당 4,800만 원 또는 분양 시점의 안양 최고가 중 높은 금액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공사가 추후 최소 4,800만 원에 분양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 분양을 진행할 것이며 분양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시공사가 제시한 확정 분양가의 차액을 시공사가 보전하고 대물 변제를 통하여 조합원들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약서를 작성 공증하겠습니다. 엄주용 후보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7천만 원 지급 시점 및 방법에 대해서 이사 후보 이명철 후보님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 후보 이명철입니다. 7천만 원 지급 시점 및 방법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사 선정 시 지급 시점은 가계약과 무관하게 총회의 지급 의결만 있다면 그 즉시 지급한다는 약속을 받고 조합원들이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현재 조합원들은 지급 시점을 가지고 혼란을 겪고 있으며 시공사 및 집행부는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가계약 체결 이후 지급한다며 입장을 바꾸고 있지만 이는 가계약을 서둘러 진행하고자 하는 꼼수로 보입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7천만 원을 무이자로 알고 있으나 분명한 건 우리 집을 담보로 해 빌리는 대출금이라는 겁니다. 이사가 된다면 새롭게 구성되는 집행부와 협의를 하여 가계약 전에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사업 추진비가 아닌 선지급 환급금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합원들에게 지급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시공사 선정 시 중요한 부분인 7천만 원에 대하여 이명철 후보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하여 확정 공사비 보장에 관하여 이사 후보인 김준현 후보자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우리 조합에서 공지한 입찰 지침서에는 확정 공사비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정된 시공자가 제출한 가계약서에는 확정 공사비가 아닌 변동 공사비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시공사가 제안한 조건은 2026년 1월 시점에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를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을 검토하면 최소 8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으며 시공사 선정 후 6년이 지나도록 아직 착공을 못한 뉴타운 3호의 공사비는 시작도 하기 전에 약 300억 이상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공사비 인상 조건을 확정 공사비 조건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가계약 체결 전에 공사비를 확정 짓고 가계약서에 명시하여 추후 공사비로 인한 논쟁을 해소할 것입니다. 입찰 지침에 따른 확정 공사비 계약이 중요하다는 김준현 이사 후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사업비 조달에 따른 금리 2.58% 및 보장에 관한 이야기를 이사 후보인 이병철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조달에 따른 금리 및 보장에 관해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사가 홍보 시 이웃 현장의 예시를 들어 2.58%의 금리 정도로 홍보하였습니다. 이는 확약서에도 없는 내용으로 현재 시공사 현산의 신용도 하락 및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조달 금리가 홍보 때와는 다르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적의 금융 조건이 SPC가 될지 일반 금융 대출이 될지는 그 시점에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산의 신용도 하락으로 발생되는 금리 인상분은 현산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금리로 조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소한의 금리로 조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사 후보 이병철 후보자의 견해를 들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타 후보께서 내건 공약 중에 임대 없는 아파트로 용적률 300%에 대한 내용을 이사 후보 박재범 후보자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 후보 박재범입니다. 임대 없는 용적률 300% 아주 듣기 좋은 말입니다. 현재 우리 아파트는 용적률 270%로 계획되어 있고 작년 12월 안양시 조례 개정으로 법적 상한 용적률이 280%로 상향됐습니다. 이 상한 용적률을 받기 위해서 여러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가 존재하는데 그중 한 가지가 바로 녹색건축 인증입니다. 올해 2월 4일 발표된 안양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 59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타 후보가 내세우는 녹색건축 인증을 포함한 모든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하더라도 상한 용적률 280%는 절대로 넘을 수가 없습니다. 용적률 300%를 우리 조합에서 추구한다면 정비계획 변경 시에 280% 플러스 20%를 신청을 하고 늘어난 용적률 20%의 30%, 즉
6%는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듣기 좋은 임대 없는 300%, 그러나 법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박재범 이사 후보자의 견해를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계약서 독소조항 변경에 관한 이사들의 의견 수렴을 대변하여 우리 이사 후보인 엄주영 후보자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 후보 엄주영입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가격세에 존재하는 불공정 독소조항들, 예를 들어 을의 요구에 따라 공사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나 분양 대금을 을의 계좌로 이길이체하도록 된 조항, 준공검사 이후에는 하자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조항, 그리고 지연배상금의 최고액을 1000분의 3으로 되어 있는 조항들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10여 가지가 더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새롭게 구성되는 집행부와 조합원들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네,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계약을 해주시겠다라는 우리 엄주영 후보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상가조합원 처리 문제에 관하여 상가조합원 보상 기준 및 감정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이사 후보 이혁준 후보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조합원의 보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정평가 기준은 안양시의 간평사, 조합의 간평사로 구정이 되지만 상가는 현재 상가의 간평사까지 감정평가에 참여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명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상가조합원 아파트 분양권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이혁준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에 있어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의해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상가 조합원은 상가로, 아파트 조합원은 아파트로 공급하는 것이 재건축의 원칙입니다.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첫째, 상가 간평 금액에서 상가를 공급받고 남은 금액이 분양을 하는 최소 평수의 분양가보다 많을 경우에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추가적인 부분을 이사 후보인 엄주영 후보님의 말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분양을 포기하고 아파트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분양되는 최소 평수의 분양가보다 평가 금액이 많아야 가능합니다. 최소 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액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커야 가능합니다. 상가조합원에 관련하여서는 이사 후보인 이혁준 후보와 엄주영 후보님께서 말씀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조합 설립인가 조건부 승인 해결책에 관하여서는 제가 의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합은 상가조합원들로 인해 불안정한 조합 설립인가 상태입니다. 상가조합원들의 미동의로 인해 조건부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안일한 전 집행부의 업무 처리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건부 조합 설립인가를 해결하겠습니다. 상가조합원 동의서 미제출에 따른 의결권 부여 여부에 대해서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에서 동의서를 제출해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우리 조합은 전 집행부의 무능한 업무 처리로 인해 미동의 상가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행사하는 일부 상가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차단하여 추후 논란과 절차상의 하자를 막겠습니다. 계속해서 상가조합원 쪼개기 반론에 관하여 이사 후보인 김준현 후보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조합원들의 지분 쪼개기로 인한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아파트 조합원들은 전 재산을 걸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분 쪼개기로 한평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를 비밀로 아파트 분양권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아파트 조합원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공급받기를 원한다면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조건에 따라 아파트를 공급해
아파트 조합원분들의 재산권 손실을 막겠습니다. 네, 아파트 조합원들의 재산권 손실을 막겠다는 젊은 패기의 김준현 이사 후보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 집행부와 상가협의회가 제시한 협약서에 관한 사항을 이사 후보인 이명철 후보자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협약서는 조합 설립 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상가 동의율 50% 이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상가의 일방적인 요구 조건을 아무 검토 없이 수용한 것입니다. 이 상가 협약서는 다수 조합원들이 재산권 침해가 발생되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되며 정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가 문제는 시간을 끌수록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므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재협의를 통해 모두가 윈윈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신속하고 합리적인 재협의를 통해 모두 윈윈하는 방안 마련하신다는 이사 후보 이명철 후보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사업 진행에 관하여 제가 제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업무 능력이 뒷받침되고 행정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조합이 정상적으로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여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들이 선호하는 평형, 단지 배치, 단위 평면 등을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선호도가 반영된 자료를 기초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성 분석을 진행하고 기초 조사, 경계면과 분할, 도시 계획선 현황 측량, 지작물 조사, 그리고 지질 조사 등을 마무리해 시공사와 제반 사항을 협의하여 사업 계획을 결정하고 정비 계획 변경에 따른 전체 조합원의 70%의 동의서를 진구해야 합니다. 정비 계획 변경에 관한 내용은 정비 계획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 인상, 층고 인상, 단지 배치 및 부대 시설 변경, 임대주택 비율 및 세대수 변경을 진행합니다. 정비 계획을 접수하고 유관 부서의 협의, 주민 공람,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정비 계획 변경 고시를 마무리합니다. 경관, 교통, 건축 심의, 정비 계획 변경 고시를 기준으로 경관, 교통, 그리고 건축 심의를 진행합니다. 사업 시행 인가에는 건축 심의 기준으로 사업 시행 인가 준비를 마치고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과반의 동의에 의해 사업 시행 인가를 진행합니다. 관리 처분 인가입니다. 추진 사업비 및 개별 분담금을 추산하고 이를 근거로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 사업비 및 개별 분담금을 결정합니다. 공급 평형을 배정하고 분양 신청을 통하여 개별 분담금을 통지합니다. 그리고 이주 및 신탁 처리에 관하여서입니다. 이주 결정에 따라 이주비를 수령하고 이주를 시작합니다. 이주비 지급과 함께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 등기로 변경합니다. 철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주가 완료되면 철거를 개시합니다. 그리고 착공 및 공사 기간, 공사를 개시합니다. 우리 재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저 김은희가 가지고 있는 행정 능력으로 사업 진행을 최대한 단축시키겠습니다. 이어서 향후 사업 진행을 위한 총회의 서명 결의서 도입에 관한 사항을 감사 후보자이신 김현석 후보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결의서 우유주를 방지하고자 홀로그램 및 관리번호를 통해 신뢰를 드릴 것입니다. 깨끗한 서면 결의서 관리를 위해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조합 집행부의 신뢰를 높일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처리해 신뢰를 드릴 것입니다. 이사회 대의원의 생중계 방송 도입 및 참관에 관하여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회 및 대의원 회의 진행 시 녹취 및 영상 제작을 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중대사항 또는 조합원들의 요청이 있다면 실시간 방송을 통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참관보다는 영상을 통하여 대신할 것입니다.
협력업체, 설계업체 지원에 의한 임원 선출 적발 시 처리 여부에 대해서 감사 후보자이신 김현성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거에 협력업체의 지원이나 개입이 있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고 법적 조치 및 조합원들과 연대하여 막겠습니다. 선거에 협력업체 지원이나 개입이 있을 수 없도록 막겠다라고 하시는 우리 감사 후보님, 김현석 후보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조합원 간담회 개최 여부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의견을 이사 후보인 이혁준 후보자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들의 간담회 개최를 월 1회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간담회보다는 밴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을 하고 소식지 또는 영상을 통하여 보고 드리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의사소통의 한 라인이 되겠다는 젊은 후보 이혁준 후보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난 해임총회 비용 조합원 부담 여부에 대한 입장을 이사 후보자이신 박재범 후보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임총회가 합법으로 마무리되고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비용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이 우선이며 확인된 비용에 한해서만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 자녀의 아빠인 이사 후보 박재범 후보님의 비용이 적법하게 사용되는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조합원님들의 모든 뜻이 오늘 토론회에서 각자의 의견을 대변하신 우리 후보자님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하여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모든 것들을 해소하실 수는 없겠지만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그리고 조합원님들을 직접 만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조합장 후보 기호 3번 김은희 그리고 함께 하시는 여러 이사 후보님들, 감사 후보님들, 조합원님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선택에 조합원님들이 기쁘게 웃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장 후보 기호 3번 김은희가 조합장 후보 1번, 2번 후보님들께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여러 조합원님들의 선택할 수 있는 공개 토론회 장에서 우리들이 어떠한 것으로 조합원님들과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관위 계시는 선관위원 여러분, 그리고 후보자 여러분, 함께 동참하셔서 조합원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에 관한 사항들을 면밀히 따져보고 이야기해본 시간은 어떨런지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